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함께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나마도 또 시장에서의 좀 시원함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쪽 오늘 봐주실지 네, 주제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장 또 시원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반기에 화려했던 조선 섹터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주 보시면은 다 같은 생각 하시잖아요. 현재 자리에서 상방룸이 얼마나 더 열려 있을까? 조금 겁나기도 하는 섹터긴 합니다만 여전히 고를 외치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고 네, 정책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수급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된 어떤 시장의 주도주 플레이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근거 이 시간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이 굉장히 조선주를 쓸어 담고 있는 것 같다. 네, 오늘 장에 수급 특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이제 궁금하신 게 하반기까지 계속될까 이것이잖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보면 하반기에도 좀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2025년 올해 1월부터 어떻게 보면 5월 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했던 섹터는 조선 섹터 뭐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선업과 지금 이 주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의 좀 디커플링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해운 경기가 좀 부진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수주도 다소 좀 주춤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이 좀 주가는 약간 디커플링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사실 엄청나게 아웃퍼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좀 발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기저효과라든지 어떤 신조선가의 어떤 고점 부담 또 이제 조선사의 가용 토크의 어떤 부족 등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좋지 못한 어떤 환경이 좀 펼쳐지면서 오히려 상반기에 조선주들의 주가는 좋았습니다만 실제로 업황 자체는 좋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선종별 평균 운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좀 줄었고요. LNG 운반선 같은 경우도 61% 이상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는 글로벌 지금 경기 둔화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수요의 약세를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주가와 어떤 업황 자체는 분명히 달랐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사의 실적과 주가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좀 이제 이런 업황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였는데 특히 조선 5사라고 볼 수 있는 뭐 HD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을 좀 봤을 때 합산 영업이익 1분기 합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을 좀 넘어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 326% 이상 서프라이즈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조선 5사의 지금 합산 시가총액은 100조 원을 좀 돌파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주가에 대한 어떤 급등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어떤 이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뛰어넘는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또 이제 중국 선박 견제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좀 또 다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저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제 조선업에 대한 부분 지금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업황이 좋지 못했는데 주가는 아웃퍼폼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히 자연스러운 좀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가가 좀 많이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하반기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낙폭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질문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는 분명히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좀 경기 피크에 대한 어떤 우려로 인해서 좀 선박의 발주량이 좀 피크를 찍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의 어떤 급등세가 분명히 나왔다는 점, 제가 볼 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업황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업황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분명히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 여기에 또 LNG 시장의 어떤 구조적 성장이 좀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하반기에도 좀 성장세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가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많이 좋아질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24년이 워낙 좀 발주가 많았고 2025년에는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이제 연초는 한 30% 좀 감소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 조선사들은 어떤 전략을 피고 있을까라는 좀 측면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이 조선사들의 수주를 보게 된다면 고부가 가치 석박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대사의 어떤 조선사의 어떤 조선 수주를 보고 잔고를 보게 되면 한 530척 중에 지금 84%인 지금 433척이 컨테이너선, LNG선, 뭐 LPG선, 어떻게 보면 좀 고부가 가치선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에 상당히 좀 많이 집중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컨테이너선과 LNG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LNG와 관련돼서 미국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발주에 대한 소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땐 컨테이너선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아무래도 지금 국제해사기구에서 어쨌든 지금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특히 이 온실가스 감축 조치와 관련돼서 지난 4월에 좀 승인이 났던 부분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컨테이너선이 환경 규제에 상당히 민감한 선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선종에 대해서 우리 조선사는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지금 컨테이너선 선봉량 같은 경우가 한 6,900척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대체 연료 기반으로 친환경 선박이 추정기 되는 게 거의 한 20% 정도가 됩니다. 결국 80% 정도는 이제 교체를 하거나 혹은 뭐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80%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한 5년에서 7년간 뭐 교체를 한다, 50% 정도만 교체를 한다 했을 때 그 가운데서 20, 30%만 우리나라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을 둘러싼 정치적인 변수라든지 환경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컨테이너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환경 규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교체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수요가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상반기에 주가와는 다르게 업황이 좋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반기에는 이런 컨테이너선 같은 좀 환경 규제에 민감한 선종들의 교체 수요가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부가 가치 그리고 이제 환경 쪽으로에서의 어떤 모멘텀 또 친환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반적인 하반기 업황에 대해서는 네, 좋다라는 전망 내주셨습니다. 지금 업황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사실 조선주가 올라왔던 시발점이 트럼프 힘이 굉장히 컸잖아요. 한국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워낙에 미국의 조선이 거의 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력을 빌어서 다시 한번 조선주를 일으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강한데, 결국에는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지금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세계 제2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거의 조선업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군함에 대한 수요가 좀 급감하고 또 정부에 대한 어떤 관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밖으로 돌리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조선업에 대한 부활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 다만 이 조선업 같은 기간 산업 같은 경우는 뭐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의 강국과 어떻게 보면 좀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인 중국과는 또 대처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선택지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반대급부의 수요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국유 조선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좀 공식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무역 분쟁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해운이라든지 조선 기자재로 이어지는 어떤 공급망 전반에 대한 부분에서
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어떤 미국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항만 이용 수수료 부과까지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0월 14일부터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미국으로 좀 입항을 좀 많이 하는 좀 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 향에 대한 어떤 좀 엮여 있는 밸류 체인을 쓰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돼서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뭐 선박의 어떤 계약 구조를 변경한다는 어쨌든 절차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이 선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중국산에 대한 밸류 체인을 조금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좀 대체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고, 뭐 운임 상승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사에서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지금 선사들은 분명히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조선업과 관련돼서 좀 상반기에 업황 자체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하반기에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의 움직임을 통해서 좀 더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대중국 견제 정책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뭐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특수선 시장에서는 분명히 한국 조선소의 뭐 점유율 회복이라든지 수출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모멘텀의 밸류에이션이 좀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는 하반기, 이 상황에서 조선 섹터는 분명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 좀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배라는 게 또 건조하는 게 꽤나 또 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좀 빠르게 그렇다면은 전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MRO 쪽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MRO와 관련된 쪽에 지금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조선을 보게 되면 이제 조선 선사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던 MRO, 기자재, 네네. 또 엔진 계속 이제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는 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키워드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는 한 바퀴 다 어쨌든 순환매는 돌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좀 눌림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뉴스라든지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참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눌리진 않고 있는, 결국 이제 고점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제 눌릴 때마다 조선 섹터에 대한 어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늘 이제 조선 4사, 뭐 5사 중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탑픽으로 좀 종목들을 2개 정도 갖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HD 현대중공업을 좀 저는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좀 국내 최대 조선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조선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엔진에 대해서 지금 통합적으로 수직 계열화 어떤 구조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제가 볼 때는 조선업에서 좀 대장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대장주의 움직임을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하나오션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MRO, 방산과 관련돼서는 가장 제가 볼 때는 가까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수익성에 대한 개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초기적으로 좀 초기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입증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과의 좀 이제 MRO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충분히 매출에 대한 증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라든지 캐나다, 필리핀 등과 좀 해외 군함 프로젝트가 좀 본격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MRO와 관련된 특수 키워드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HD 현대중공업보다는 하나오션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어떤 종목을 좀 대장주로서 한번 체크해보면서 조선업에 대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하반기까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먼저 볼까요? 이거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고점 권역에서 횡보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거든요. 43만 원이 신고가, 네, 그 직전에 신고가였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다른 조선주보다는 낙폭이 있어요. 네, 신고가 대비 한 17%가량의 눌림목이 있는 구간입니다. 전략도 조금 체킹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지금 4월 24일 지금 갭 상승한 이후에 좀 갭을 좀 메꾸기 위한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한 37만 5천 원 정도까지 갭을 메꾸는 좀 상황이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계속 내려올 때 다시 올라가고 내려올 때 올라가고 약간 좀 그러한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쯤 비중을 줄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또 기존에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쯤 내려오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조금은 기다렸다 37만 원대에서 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전고점 신고가를 좀 노리는 부분이 좀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4월 28일 날 급등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만 원 초반대까지 제가 볼 때는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4월 28일 날 좀 급등한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매물추이가 좀 급격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전인 한 9만 원 정도까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좀 1차적인 목표가를 보면서 아무튼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다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네, 일단 목표가 설정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조선주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10개 종목, 10개 종목을 보면은 지금 반 이상이 다 조선주로 채워져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이유 있는 외국인들의 매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안에서도 종목 2개 탑픽으로 선정해드렸습니다. 충분한 모멘텀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사이드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두 종목의 수익률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